바다에 그럼 수준이 높다는 건가 낮은 건가 그것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 저희도 그렇게 시설 좋은 편은 아닌데 끊임없이 정비는 하고 있어요. 시험장으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성능 좋은 컴퓨터는 요새 그 하드 본체가 요만하죠. 그래서 좀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요. 돈 많이 벌어서 살게요. 어, 큰 바다에 떠다니는 큰 배 중에 아마 4분의 1 정도는 가스 싣고 다니는 배일 거예요. 그 가스가 무슨 가스죠? 보통 LNG 가스. 그래서 LNG 선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천연가스거든요. 에카 천연가스. 에카라는 말은 물로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액화 상태를 유지하려면 LNG는 제 기억으로는 마이너스 162도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162도 정도를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참고적으로 LNG 선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게 잘 만들었던 국가가 일본이었죠. 근데 그 일본은 압력에 잘 견디는 가장 대표적인 그 입체 모형이 원이에요. 원. 구체라고. 그래서 압력을 많이 받는 것은 구체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자, 보일러 같은 경우도 구체는 아니어도 원통으로 만들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각으로 만들면 그 각으로 진 부분에 응력이 집중돼서 파괴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원으로 일본이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LNG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의 LNG는 전부 다 동글동글한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일본에서 만든 거고 우리나라 LNG 선은 전부 다 통입니다. 자, 어느 것이 더 양이 많이 들어갈까요? 한 통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양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세계에서 LNG 선의 거의 90%는 한국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 만세. 어, 자, 자, 가스 설비죠.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일 건데 에너지의 한 7, 80%는 전기가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현 가정에서 한 2, 30%는 뭐가 차지하고 있죠? 가스가 차지하고 있죠. 그 가스 중에 대표적으로 도시가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스하고 전기 에너지를 빼놓고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열량 불변의 법칙상 만약 그게 없으면 뭔가 다른 에너지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전시대는 연탄이 그 해결을 했고 그보다 저 전시대는 뭐죠? 땔감으로 했죠. 나무를 했. 저 어렸을 때 나무 진짜 많이 해서 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뭐 했을 것 같은데. 네. 잘 살았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가스 설비 들어갑니다. 네. 도시가스 넘어갈게요. 자, 제조가스가 있고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자, 제조가스는 원래의 열로부터 열량이 있는 물질로부터 자, 가스를 이렇게 추출해 내는 겁니다. 좀 닫혀주세요. 그래 반갑습니다. 어, 자, 그래서 석탄, 코크스, 자, 나프타, 원유, 천연가스,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해서 제조한 가스를 정제 혼합하여 소정의 발열량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조가스예요.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지하로부터 발생하는 자, 주성분이 메탄입니다. 메탄 등을 주성분으로 하인 가연성 가스며 연료용에서 화학공업의 원료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자,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하기도 하고
희석시켜 공급하기도 하고 천연가스를 LPG로 발열량을 증가시켜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열량이 올라가요. 자, 제조가스와 혼합하여 공급합니다. 참고적으로 발열량은 LPG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당 열을 뭐가 더 많이 발산하냐 그러면 LPG가 LNG보다 더 많이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는 암기하지 마세요. 자, 지금 요 12층이 뭐죠? 한국가스공사죠. 12층이 도시가스공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배를 타고 LNG 상류국에서 자, 천연가스인 LNG 상류국들은 많죠. 참 부러운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석유가 나오는 곳에 거의 LNG가 나오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인도네시아가 LNG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많이 나오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이만 좋으면 러시아하고 천연가스 그 배관을 설치하려고 하죠. 참고적으로 유럽은 설치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료가 우리보다 더 싸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관을 통해서는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로 싣고 LNG 운반선. 자, 저장기지. 이 LNG 저장기지가 제가 알기로는 평택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화력발전소로도 들어가고 이것 통해서 자, 일반 수요자한테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업체 수요자한테도 들어가는데 사이사이 이렇게 정압기지라는 것이 있죠. 그죠? 제가 정압기는 여러분이 이제 건물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관리 사무실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정압기가 어디가 있는가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정압기. 정압기는 이 정도로 큰 건물의 정압기는 아주 거대합니다. 상당히 커요. 작은 정압기는 제가 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요 밑에 3층에다가 갖다 놨는데 정압기는 전기로 따지면 변정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고압을 그보다 더 적은 압으로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아무래도 배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압이 좀 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압은 센 것을 가정에서 쓸 수는 없죠. 그렇다고 좀 해줘. 그러면 압을 조정한다. 그러니까 전기로 따지면 변정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압기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도시가스 공급 방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도시가스 공급 방식. 자, 국내의 경우 자, 도시가스 공급은 여기 써졌네요.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해서 평택에서 액체 상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평택의 그 저장실은 자,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 액화 천연가스나 액화 석유가스나 고압력에 가장 잘 견디는 것은 응력에 집중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응력에 집중이 없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이에요. 그 다음에는 원통. 자, 그래서 액체 상태로 저장한 후 기하 시설을 거쳐 지하 간선 배관망을 통해서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화력발전소에 자 2.7메가 자 2 내지 7메가 파스칼로 공급하는데 일단 하나 암기합시다. 고압은 맨 1메가 파스칼 이상. 그 다음에 중압은 0.1부터 1메가 파스칼. 그 다음에 저압은 0.5부터 2.5 메가파스칼입니다. 킬로파스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1 메가파스칼 이상이면 고압이고 0.1에서 1까지가 중압이고 0.5에서 2.5 킬로파스칼 그러면 이제 킬로파스칼이니까 메가파스칼로 보면 0.025 정도 됩니다. 1000분의 1이니까. 자, 그러면 저압입니다. 그래서 고압, 중압, 저압을 자, 다시 한번
고압은 1메가파스칼 이상이고 중압은 0.1부터 1메가파스칼, 그리고 저압은 0.5부터 2.5 킬로파스칼까지가 저압입니다. 한두 번 해놓으면 객관식 찍는데 지장 없을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해볼래요? 석탄이 있어. 자, 석탄을 말이면 가스가 나와. 그걸 정제해서, 그래서 이건 유독가스 비슷하거든요. 그걸 정제해서 하는 거고. 자, 나프타가 나오죠. 자, 나프타를 가스할 때 나프타는 보통 원유하고 석유하고 사이에서 나오는 가스가 나프타예요. 원유에서. 그러니까 원유가 아니라 중유에서 석유 사이에 나오는 가스. 하여튼 석유로부터 나오는 가스예요. LNG까지는 전부 다. 석탄은 이제 석탄가스고, 나프타, LNG. 자, 그 다음에 이제 LPG는 LNG는 천연가스고, LPG는 액화석유가스죠. 그 다음에 오프가스는 이것저것 잡동사니 가스를 보통 오프가스라고 그래요.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 사례를 들어볼게요. 포항제철을 보면, 자, 고로공장에 코크스를 통해서 철을 녹이죠. 그러면 그게 녹이고 난 열량의 가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종의 코크스 가스입니다. 자, 이 코크스 가스는 그냥 버리기가 아깝잖아. 그죠? 그것을 질을 조금 좋은 질로 바꿉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 뭐죠? 포항제철 가보면 해도동도 있고 청림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원주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로요? 연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항제철 보면 그 해도동이라든지 저 청림, 도구 이런 쪽에 사원 아파트들이 쭉 있는데 연량을 제공하고 있다. 자, 그럴듯하죠. 한 싼값에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량을 조정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용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라고 그랬죠. 고압, 중압, 저압. 여기 써졌네. 자, 고압은 1메가파스칼, 중앙고급에서 보통 중압은 1부터 0.1메가파스칼, 0.1 미만 메가파스칼이, 자, 0.1 미만의 메가파스칼, 이렇게 암기하는 게 더 좋겠네요. 0.1 메가파스칼이 저압 공급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스의 원료의 특징입니다. 자, 입에다 붙여놓죠. 액화석유가스죠. LPG 액화석유가스입니다. LPG 액화석유가스. 특징 2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자, 프로판가스, 액화석유가스를 대표하는 명칭이죠. 성분은 석유 중에 비교적 액하기 쉬운 프로판이나 부탄, 주성분으로 액하면 최적이, 자, 얼마로 줄어듭니다. 자, 가스가 줄어들어. 어느 정도 줄어들어? 25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용에서 그 분배, 용기 형태로 공급되는 것이 프로판가스고, 그 다음에 세계 부탄 가스에 일회용 그 부탄 이거 쓰는 거 있잖아요. 뭐라 하죠? 이렇게 툭 눌러서 쓰는 거. 그러니까 그것의 거의 90%가 우리나라 제품이라고요. 세계를 다 장악한 거예요. 부탄통이 있잖아요. 그게 부탄가스예요. 불 피는 데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가끔 넣으시는 분이 있어요. 다 쓰고 남았다고. 자, 공기보다, 자, 요거 특징입니다. 공기보다 뭐다라는 거예요? 무겁다라는 거. 요거 공기보다 무겁다는 것만 느끼면, 예를 들어서 경보기 같은 걸 어디다 두어야 될 것인가 감각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공기보다 무거워서 가스 경보기는 바닥 위 30cm에 설치합니다. 바닥 위 30cm. 공기보다 무겁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발열량이 무엇보다 크다? LNG보다 큽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무게에서 열을 더 많이 내는 것이 발열량이 큰 거예요.
발열량이 크고 연소할 때 많은 공기량을 필요로 합니다. LNG보다 더 크다고 써져 있죠. 시험 문제 LNG가 더 크다, LPG가 더 크다 자꾸 나와요. 자, 그리고 여러분 LPG는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 알죠? 그래서 생성가스에 의한 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완전히 연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연소를 시켜야 되는데 완전 연소의 특징이 파란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완전 연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정상 압력 밑에서는 기체입니다. 자, 이렇게 표준 압력, 표준 압력이 수은지로는 760mB하고 그 다음에 물은 1033mB라 그랬죠. 이 정상 압력에서는 기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물로 액화를 시키면 얼마로 줄어든다 그랬죠? 25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상압 상태에서는 기체 상태로 저장 운반 취급이 용이합니다. 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람한테는 중독 위험이 있는데 무색무취예요. 무색무취라고. 그러면 진짜로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래서 가스가 셀 때 무색무취이므로 냄새제를 집어넣습니다. 부치제를 분배 안에다 집어넣어요. 벤젠이나 메캄 등. 그래서 분배내 보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가 조금 나죠. 그 냄새는 일반적으로 냄새제를 따로 집어넣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LPG는 액화 및 기화가 용이합니다. 액화. 물로 만드는 거. 그것을 뭐요? 기체로 만드는 것이 기화죠. 공급 방식입니다. 자, 1번 배관 공급 방식도 있고 2번 분배 방식의 공급 방식이 있는데 옛날에는 전부 다 분배 방식으로 했는데 자, 이것은 도식 배관 공급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 3층에 가스 우리가 가스 기능사도 가스 산업기사도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습실로 하는데 분배 방식으로 이렇게 밑에다 설치해 놨어요. 용량은 시간당 킬로그램으로 표시하고 용기 설치 시, 즉 분배를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 자, 이것은 지능 테스트입니다. 분배는 통풍이 양호한 5개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 어디에? 5개. 그 다음에 반경 2m 이내 화기 접근을 피한다. 이건 다 공통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어찌됐건 반경 2m 내에 뭐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화기. 자, 직사광선을 피해 40도 이하로 보관을 합니다. 또 충격을 줘서는 안 되고 습기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자,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안 틀리겠죠. 요거 2m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틀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살았던 삶의 지혜면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충분하죠. 자, 그 다음에 LNG,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자, 뭐라고요? 액화 천연가스. 자, 지구상의 매장 중에 석유보다 천연가스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석유에 대해서도 얘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금방 2, 30년이면 끝난다고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석유가 많이 나와서 앞으로도 한 100년은 더 쓸 수 있대요. 자, 액화천연가스입니다. 개요. 자, 아까 프로판이나 부탄이 아니라 이것은 뭐죠? 메탄입니다. 메탄. 자, 그러니까 메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보통은 자, 어떤 그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층층에 쌓여서 그것이 쌓여서 만들어진 그 가스가 메탄가스예요. 썩어서 나오는 가스. 근데 이게 지구 밑에서 썩어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메탄가스입니다. 왜 지금은 석탄이 안 만들어질까요? 석탄이 만들어진 기가 있죠. 그 지구 연령에. 이걸 석탄기라고 하는데 지금은 나무가 이렇게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썩어버려요. 근데 석탄기는 그 박테리아가 아직 지구상에 생성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그대로 들어가서 석탄화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나무를 썩히는 박테리아가 탄생해서 그 이후에는 석탄이 안 만들어진대요. 대신 뭐가 만들어져요? 섞여서 메탄이 만들어져요. 네. 자, 어찌됐건 메탄을 주성분으로 가연성 천연가스 액화물로서 지하에서 산출된 천연가스를 자, 몇 도까지 냉각해야 돼요? 162도까지. 마이너스 162도는 만만치 않은 온도입니다. 액화한 것으로 그 부피는 자, 아까는 얼마였죠? 석유는 액화석유가스는 250분의 1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60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162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 프랑스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이걸 만들 때마다 프랑스한테 돈을 지급을 할 겁니다. 선진국의 힘이 대단해요. 그 다음에 공급 방식은 주로 배관에 의합니다. 도시가스 배관이 LNG죠. 자, 메탄을 주성분으로 한다는 거요. 프로판이나 부탄이 아닙니다. 메탄입니다. 무독성 무공해로 발열량이 높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는 낫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LPG보다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창으로 배기되므로 LPG보다는 훨씬 안전성이 높습니다. LPG는 아시겠지만은 땅에 뭐세요? 어떤 건물의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성격이 있잖아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 가스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화기가 닿으면 LPG 가스 폭발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어보잖아요. 근데 LNG 가스 폭발이라는 말은 거의 안 들리죠. 왜 그러냐면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스 경보기는 천장에서 30cm 이내로, 그러니까 공기보다 가볍다, 무겁다 가지고 객관식 문제 풀릴 수 있죠. 그렇다고 해줘. 자, 배관을 통하여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저장 시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도시가스로 받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LNG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에 도시가스 받고 있죠? LNG 가스. 자, 도시가스 배관 설계입니다. 가스기구 설치 위치. 자, 첫째, 용도에 적합하고 사용하기 쉬울 것. 열에 의한 주위에 손상 등이 없을 것. 연소에 의해서 급배기가 가능할 것. 가스기구 손질이나 점검이 용이할 것입니다. 배관시 주의사항입니다. 배관시 주의사항. 자, 배관의 굴곡부에서 어느 곳에서나 90도 엘보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엘보가 여기가 엘보잖아요. 90도 엘보를 사용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응축수, 그냥 물이 작게라도 물이 이렇게 응축수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응축수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어때요? 응축수 유입 방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유닛, 어떤 시설에 응축수가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무슨 구배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본관을 향하여. 자, 이거 저쪽이 본관이죠. 이쪽이 지관이죠. 본관을 향하여 무슨 구배를 한다는 거죠? 하향 구배를 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1 내지 200분의 1 정도 구배를 통해서 물이 응축수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도록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건축 내 배관 시 관리 검사가 용이하도록 노출 배관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고는 무슨 배관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스 배관이 그 아파트 내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그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가스 배관이 노란색 찾아서 밖에 있어요. 그렇다고 좀 해줘. 그죠? 그것이 이제 노출 배관을 원칙으로 하니까 그래요. 자, 공급관이 하중에 견디기 위해서 관지름을 20mm 이상으로 합니다. 자, 20mm 이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관은 그렇게 크지는 않죠. 자, 배관의 길이가 길면 도중에 무슨 이음을 해야 된다? 신축이음. 자, 신축이음이 뭔지 알죠? 자,
이게 열을 받으면 관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들의 충격을 스스로 흡수하는 이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억나. 유자 이음, 수입을 이음 이런 거 해서 공부해 가지고 기쁨을 나눈 적이 있었어. 그렇죠. 벨로즈 이음 이런 거 해서 기쁨 나눈 적이 있었지. 자, 시공 및 관리가 용이한 곳에 배관을 합니다. 노출 배관과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필요한 밸브, 즉 콕이나 배수 밸브 등을 설치가 용이한 곳을 택하고, 외부로부터 부식과 손상이 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피하고, 가능하면 온도 변화를 받지 않은 장소를 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간통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예 건물을 간통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주요 구조부를 간통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요 구조부의 대표적으로는 내력을 받고 있다든지 그런 쪽은 간통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적벽 정도 간통하는 것은 되는데, 그죠? 내력벽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간통하지 않고 하라는 겁니다. 자, 인접 전기 설비와는 반드시 일정 거리를 유지합니다. 가스하고 전기는 에너지 덩어리죠. 그죠? 근데 전기는 스파크 같은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그것이 바로 가스의 여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썼죠? 이렇게 반드시 일정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거리인가는 조금 이따가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건물의 규모가 크고 배관 연장이 긴 경우에 계통을 나누어서 배관을 해야 됩니다. 자, 초고층 건물의 상층부로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공급할 경우, 자, 압력이 떨어지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공기보다 무거운 쪽으로 밑에서부터 위까지 쭉 가스를 공급을 한다면 확실히 힘이 딸리겠죠. 그것도 고려를 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하여튼 고려만 하면 되니까 고려만 하세요. 자, 배관의 시공입니다. 배관의 재료 및 부식 방지 조치. 자, 지하 매설관 하면 어찌됐건 부식을 방지해야 되겠죠, 이거. 맞죠? 그래서 폴리에틸렌 피복 강간이나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지하 매설관 0.4 메가파스칼 이하인 배관. 자, 건축물 내 매설 배관은 공간 스테인리스 강관, 가스용 금속 플로시블 호스 등 내식성 재료. 저거 암기보다 내식성 재료를 써야 됩니다. 자, 이거 부식에 강한 재료를 쓰라는 뜻이에요. 지상 노출 배관의 재료는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배관의 표시, 배관 내부. 자, 번호를 한번 붙여볼까요? 사용가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최고 사용 압력 들어가야 됩니다. 가스의 흐름 방향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는 흐름 방향은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이런 예외를 먼저 보다 원칙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용가스명, 그 다음에 뭐죠? 배관 내부의 사용가스명, 최고 사용 압력, 그리고 가스의 흐름 방향.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배관에서 부식 방지 도장 후 표면 색상을, 자, 이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무엇으로 도색하라고요? 황색으로 도색.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그 가스 배관이 황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예. 황색이 노란색이에요. 황색이 노란색이에요. 누루황. 누루황이 노란황이야. 재밌으라고 한 질문 맞죠? 황색이 노란색이자. 자, 예. 그 다음에, 자, 도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벽이 노출된 것으로서,
자, 바닥에서 1m의 높이에 폭 3cm의 황색띠를 이중으로 표시한 경우는 뭐 따로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찌됐건 이쪽 원칙을 꼭 기억을 하고 그랬어요. 객관식에 황색입니다. 지하 매설관. 자, 저압일 때는 황색. 자, 저압일 때는 황색. 중압 이상일 때는 적색으로 배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색깔. 자, 황색을 기억하는데 중압 이상으로는 조금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게 적색. 적색 빨간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관의 설치입니다. 배관 및 공구관은 건축물은 내부 또는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않는다. 예. 자, 요거 본관 및 공구관은 건축물은 내부 또는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않는다요. 자, 주의해야 될 점은 지관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요? 본관이나 공구관은 건축물은 내부 또는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다만 그 건축물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저압 공급관으로서 다음의 안전 조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는 그 건축물은 내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본관이나 처음 이제 가스가 건물로 들어가는 공급관은 건물 내부에 안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아무래도 위험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다음 같이 할 때는 건물 내부에 설치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이유를 해놨어요? 배관의 접합이 아무래도 용접 이음이 가장 단단하죠. 용접 이음으로 할 건 또 배관을 벽면 등에 견고하게 고정했을 때는 자, 건축물의 내부 및 기초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관은 환기가 잘 되거나 기계 환기 설비를 설치할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환기가 잘 되지 않거나 기계 환기 설비의 설치가 곤란하여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하거나 용접부에 대해서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 통행 등에 의해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배관 부분은 방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또 배관은 내진 설계 기준에 의하여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도 안 받아야 합니다. 지하 매설관 설치입니다. 자, 지하 매설관을 지하 매설관을 설치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지면, 노면 또는 측면 사이에 다음 기준에 의하는데 자, 같이 한번 암기해 보죠. 공동주택 부지 내는 몇 미터 이상 깊 넣어야 돼요? 0.6m, 60cm입니다. 자, 폭 8m 이상의 도로는 2차선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복 2차선. 이것은 1.2m. 자, 그 다음에 4m 이상 8m 미만, 그러니까 8m 이상의 도로, 이것은 뭐 2차선을 넘는 도로입니다. 자, 근데 4m 이상 8m 이상의 미만의 도로가 2차, 왕복 2차선이에요. 이것은 몇 미터? 1m. 그러니까 8m 이상은 1.2, 4에서 8까지는 1m. 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 그러면 뭐죠? 4m 이하의 미만의 도로 같은 경우는 몇 미터? 0.8m. 공동주택은 몇이라고 그랬죠? 0.0.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암기해 주세요. 자, 여기에 가스에서는 압력 조정기라는 것이 있어요. 전기 기계 안전에 보통 붙어 있는데 가스 안전 쪽에. 그런데 안전 점검은 1년에 몇 회 이상 설계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점검을 받았다는 기록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점검을 받았다는 기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1회. 요것은 있죠. 여러분 시험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그러나 혹시 미친 출제자가 낼 줄 모르니까 기억을 해 주십시다. 근데 요거 있잖아요. 요것은 시험에 아주 단골 손님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배관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천정, 벽, 바닥, 공동구 등에 설치하지 않을 것. 자, 공동구가 뭔지 알죠?
여러분 그 한 층 안에 전기도 들어가고 가스도 들어가고 수도관도 들어가고 해서 한꺼번에 그 틀을 다 이것저것 쓰는 걸 공동구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공동구 등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배관은.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광케이블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고 막 있잖아. 한 통에 막 들어가는 걸 공동구라 그래요.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건축물에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압의 배관으로서 스테인리스 강간, 동간, 가스용 금속 플렉시블 호스 또를 이음매 없이 설치하는 경우 천정 벽 바닥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배관의 이음부의 이격거리입니다. 자, 배관 이음부의 이격거리인데 용접 이음은 이 정도로 이격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여튼 배관의 이음부의 이격거리, 용접 이음은 완전한 기밀이기 때문에 가스가 새 나올 가능성이 제로라고 봐야죠. 자, 그런데 나머지 이음부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헷갈려요.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 자, 뭐라고 그랬죠? 전기 계량기, 개폐기. 자, 그 다음에 똑똑 끄는 것을 전기 전멸기, 전기 접속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굴뚝이나 절연 좋지 않은 전선, 절연 전선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계량기 개폐기는 60cm 이경, 전멸기 접속기는 30cm 이경. 그 다음에 요건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요건 일단 가로쳐 놓고 절연하지 않은 전선은 몇 cm? 15cm. 절연 전선은 몇 cm 이격? 10cm 이격입니다. 자꾸 나와요. 반복해서 하면 암기가 될 겁니다. 이 굴뚝은 조금 왔다 갔다 해요. 자, 입상관의 설치. 입상관은 자, 수직으로 있는 관이 입상관이에요. 수직을 통해서 각 호실에 들어갈 수 있는 가스관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관이 뭐예요? 입상관입니다. 입상관은 하기와 자, 몇 미터 이상. 아까 저 하기와 2미터 이것은 계속 공통된다고 말씀드렸죠. 화기와 2미터 이상 우회 거리를 유지하고 화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해야 되며 입상관에는 보통은 밸브를 두는데 밸브는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바닥으로부터 이것도 맨날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거 계속 반복할 거니까 암기가 될 거라고 그랬죠. 알겠죠? 그래서 밸브, 입상관의 밸브 또는 밸브는 자,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합니다. 2m면 겁나게 높은 것 같아도 대부분 사람들이 손 닿으면 다 잡을 수 있어요. 저는 안 될까요? 그래도 돼요. 자, 다만 보호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보호상자 안에 설치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호칭 지름입니다. 배관의 고정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보통 가스는 가스 배관이 있잖아요. 그죠? 호스로도 할 수 있고 가스 배관으로 할 수 있는데 호칭 지름이 13mm 미만일 때는 11m마다 이게 시험에 담글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자, 13mm 호칭 지름이 13mm 미만일 때는 몇 미터마다 고정세를 붙여놔요. 1m마다. 13mm 이상 33mm 미만일 때는 2m마다. 자, 33 이상일 때는 3m마다 합니다. 자, 그래서 13mm 요거 꼭 기억을 하세요. 13mm 미만일 때는 몇 미터마다? 그 다음에 33 이상일 때는 몇 미터마다? 3m마다. 그 사이는 2m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어지럽지 않게 암기하실 수 있죠. 자, 고정장치를 설치합니다. 다만 호칭 지름이 100m 이상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호칭 지름이 굉장히 큰 거죠. 자,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3m를 초과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관 및 부식 방지 피복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 계량기입니다. 가스 계량기는 당해 도시가스 사용에 적합한 계량기여야 돼요. 가스 계량기 다 붙어 있죠, 집집마다. 가스 계량기 설치 장소. 가스 계량기는 화기와 자 2m 이상의 우회 거리. 제가 계속 이쪽 동네에 화기와 2m는 계속 반복될 거라고 그랬죠. 2m 이상의 우회 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 경납상자 안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가스 계량기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이것도 입상각의 코하고 똑같아요. 맨날 반복됩니다. 1.6m 이상 2m 이내. 알겠죠? 계속 반복돼. 1.6m 이상 2m 이내 수직 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 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시킬 것. 다만 경납상자 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 높이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 계량기와 전기와 관련된 시설. 자, 이런 것을 이격거리인데 아까 이음매하고 관련 거리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가스 계량기,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 자, 몇 센치 이상? 그 다음에 전기 절멸기, 전기 접속기는 얼마? 근데 아까 굴뚝은 15cm로 돼 있었죠. 요것이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굴뚝은 30cm로 이해를 하세요. 이음매도. 왜냐하면 이음매하고 가스 계량기하고 틀리다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또 정리는 이음매는 그냥 15cm로 암기하실래요? 그게 좋겠네요. 자, 이음매는 여기 저 뭐죠? 배관의 이음부하고는 계량기 개폐기는 이거 똑같죠. 전멸기 접속기는 30. 자, 그 다음에 15. 근데 굴뚝은 자, 배관의 이음부하고는 15cm. 절연전선은 10cm인데 여기에서 굴뚝은 가스 계량기하고 굴뚝은 얼마로 돼 있죠? 15cm가 아니라 30cm. 나머지 두 개는 똑같습니다. 아까 배관 이음부하고 그리고 절연 조치하지 않은 전선 15cm 이상 이것도 똑같죠. 그렇다고 해줘. 이거. 자, 최종 정리가 됐습니다. 자, 화기의 2m 이상, 설치 높이는 1.62. 자, 가스 계량기와 배관 이음부의 이격거리하고 같이 설명을 했는데 굴뚝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똑같은 뒤 굴뚝은 가스 계량기는 30cm로 돼 있고 배관 이음부는 얼마로 돼 있어요? 15cm로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해놨네요. 아이 그러지 마. 요런 거 틀리면 맞힐 것이 없어. 자, 기출문제에서는 굴뚝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굴뚝은 일단 놔두시고 알겠죠? 30cm도 되고 배관 이음부에서는 몇 cm? 15cm. 여기 한꺼번에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가하게 써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량기하고 굴뚝의 관계는 30cm입니다. 나머지는 60, 그 다음에 30, 15 이건 똑같아요. 똑같다고 해줘. 측정 방식은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수입니다. 호수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그러면 이제 불이 딱 붙는 곳이 이제 뭐예요? 가스 오븐기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 집에 가스 오븐기 있으시죠? 없나? 있죠. 전기 오븐기, 가스 오븐기. 그 오븐기까지 그러면 연소기까지 몇 미터 이내로 하죠. 호수는 무슨 형으로 연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시험 문제는 T자형으로 연결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식으로 문제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배관용 호수와 중간 밸브 등 연소기와의 접촉 부분은 호수 밴드로 견고하게 조여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가스 설비 끝났습니다. 기억하시겠어요? 이리 나오세요. 치질이 듣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설비에 들어갑니다? 냉난방 설비에 들어갑니다. 잠시 쉬었다 올게요.